자, 오늘은 있지만 없는 아이들, 글쓰기 수업 시간입니다.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 미등록 이주 아동들을 은유 작가가 인터뷰한 다음에 마치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방식으로, 즉 1인칭 시점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풀어쓰는 그런 방식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식을 빌려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인터뷰하고 또는 인터뷰했다 치고 그 인물의 입장에서 1인칭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풀어쓰는 그런 연습들을 우리가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의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점에서 제일 첫 번째 평가 기준이 바로 그러한 형식, 누군가를 인터뷰한 것을 바탕으로 그 인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 쓰고 있는 건가? 요게 일단은 주문이었기 때문에 그 주문에 맞춰서 썼는지 요 부분이 이제 평가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터뷰한 인물이 누구냐라는 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문 기자들도 기사를 잘 쓰는 거 못지않게 사실은 그 인물을 잘 발굴하는 것. 그게 사실은 가장 큰 과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준이가 북한의 김정은을 인터뷰할 수 있다라면 아주 대박 나는 거예요. 그거 아마 전 세계에 막 저기 될 거야. 그게 보도가 되고 회자가 될 거야. 아니면 아 어서 와. 또 이서울 잤어. 응? 우리 지덕2가 지금 그 군대에 가 있는 BTS를 단독으로 가서 인터뷰해가지고 만약에 그걸 쓴다. 그러면 아주 그냥 전 세계 아미들로부터 아주 그냥 추앙을 당할 거야 아마. 그런 식으로 사실은 누구를 인터뷰했냐. 그 인터뷰한 인물이 얼마나 화제성 있는 인물이냐.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어떤 그런 인물이냐. 라는 부분들이 또 상당히 중요한 거지. 그다음에 그 인터뷰 근데 이제 기껏 BTS 만나가지고 아침 뭐 먹었냐 물어보고 끝난다면 그거는 뭐 북한의 김정은 만나가지고 기껏 무슨 색깔 좋아하냐라고 물어보고 끝난다라면 그거는 별 그 뭐야 그 사람을 만난 거에 비해서 정작 그 내용은 별로 알맹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인물에게 어떤 이야기를 잘 끌어낼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 그것들을 이제 글로 담았을 수 있는 건가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그 글에 대해서 흥미라던가 아니면 뭐 유익함 이런 재미 감동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이 또 하나의 평가 요소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평가 요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뭐 맨날 하는 얘기지. 글이다 보니까 그 글 자체가 어떠한 그 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주제를 담고 있는 건가. 그 주제가 그 글의 형식상, 내용상, 그것들이 적절하게 잘 드러나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평가 기준이 될 수 있고, 또, 글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 문단구열부터 시작해서 문장 표현이라던가 맞춤법, 뭐 띄어쓰기, 뭐 이런 것들, 글 표현, 뭐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제대로 잘 되었나 이런 요소 하나하나가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저 지덕투의 넉나간 얼굴을 보면서 웃음을 아유 지덕투 인생 살기 힘들지 꿀잠 자는데 깨워가지고 어? 너 놀래갖고 깬 거지 지금 선배 공주가 가가지고 잠자는 지덕투 왕자님께 뽀뽀할 거라고 했더니 너 놀라서 깬 거지. 자 그러면 지석 1이 먼저 발표를 한다고 했고 지석 2는 어디로 보낼 거야? 카톡이요. 카톡으로 안 보냈으면 보내고 어. 아, 자, 그 다음에 하진이하고 준이는 누가 두 번째 할 거야? 제가 두 번째 할게요. 하진이가 두 번째 하고 제가 준이가 세 번째 할게요. 세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석 원 글을 읽고 그 다음에 쌤이 아까 말해줬던 그러한 합평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직접 합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석 안에 글입니다. 글 잘 보여? 더 키워줘? 아니면 됐어? 이 정도면 됐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제가 이번 거를 진지하게 쓴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음, 애들 재밌으라고 쓴 글이에요. 음, 자, 저는 향, 평가할 때 이런 그 글쓴이의 의도가 잘 드러났나 한번 또 평가의 기준을 삼아주시 기 바랍니다. 해. 저는 향기예요. 샴고양이고 세 명의 인간들과 함께 살아요.
큰 인간, 더 큰 인간, 작은 인간이 있어요. 저를 가장 잘 챙겨주는 건 작은 인간이에요. 밥도 챙겨주고, 가끔씩 닭가슴살도 해주고, 가장 많이 놀아주고 쓰다듬어줘요. 큰 인간은 아침엔 어디에 갔다가 오후에 들어와요. 그리고 또 어디에 나갔다 올 때도 있고, 그냥 집에 있기도 해요. 큰 인간은 항상 바빠요. 집에 와도 뭘 하고 있죠. 잘 놀아주진 않지만 간식은 잘 챙겨줘요. 가장 큰 인간은 오랫동안 어디에 갔다가 잠깐 집에 있다가 다시 갔다가 해요. 그래도 집에 오면 많이 안아줘요. 가끔 너무 꽉 안아서 싫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인간이 좋거든요. 걔를 나는 왕중의 고양이 샤미니까 도도하려고는 해요. 그래도 인간들이 좋은 건 어쩔 수 없죠. 처음 보는 인간도 무섭기보다 궁금해요. 그런데 제가 가까이 가면 좋아하고 신기해하는 인간도 있지만 질색하는 인간도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인간이 싫지 않은데 말이죠. 모든 인간들의 각자만의 냄새가 있어요. 저는 이 냄새를 찾는 게 재밌더라고요. 인간들의 옷 냄새를 맡다 폭신하고 좋은 냄새가 나는 옷이 있으면 그냥 앉아버릴 때도 있어요. 그럼 옷 주인 대부분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웃기지 않나요? 바깥에는 다른 냄새도 많겠죠? 저는 한 번도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물론 불편한 케이지 안에 들어가서 나가본 적은 있지만 그건 진짜로 나간 거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가끔씩 탈출을 시도하죠. 물론 매번 잡히지만요. 저희 집에는 커다란 벽이 두 개 있어요. 인간들이 이 벽을 열고 닫을 수 있어요. 제 힘으로는 택도 없죠. 그래도 운 좋게 두 벽이 동시에 열려서 두세 번은 나가봤어요.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벽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잡혔죠. 사실 나가는 게 좀 무섭기도 해요. 결국은 새 영역을 벗어나는 거니까요. 가끔 창문 밖으로 다른 고양이들이 나타나요. 솔직히 무섭죠. 제 영역을 침범한 거잖아요. 그래도 궁금한 건 여전해요. 저는 지금 나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가끔 좀 지루해질 때도 있지만요. 그래도 저를 정성과 챙겨주는 인간이 있다는 건 축복받은 일 아닐까요?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 하진이부터. 하진아, 무서워지려고 그래. 8월 더워진다고 지금 남양 공포 찍으려고 그래? 머리 막 쓱 하고. 어? 자, 하진이가 평가도 하겠습니다. 음, 글이 되게 진짜 소설 같고 생생하게 고양이 생각이 묘사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 다음 지석 2 평가 할 수 있어? 어, 그 일단은 글이 전체적으로 좋았어요. 네. 살짝 인간 관점이 아니라 고양이 관점으로 보니까 살짝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준이. 지석이가 되게 고양이 관점에서 되게,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이주 아동에 대해 가지고 사회적 문제점에 대해서 한계를 써준 거잖아요. 근데 이 지성인 이 글을 써가지고 무언가를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좀 명확하게 만들어놨던 것 음, 자, 지석원. 준이 질문에 혹시 대해서 답할 게 있어? 그냥 재밌으라고 쓴 겁니다. 재밌으라고 쓴 건데 준이가 너무 진지하게 봐가지고 네. 열받아? 열받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렇게 봐줬으면 좀 저도 좀 진지하게 쓴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 나도 재밌네 하면서 썼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준이 같은 경우는 뭐 있지만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까 얘기했듯이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이슈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쓴 그런 글인데 비해서 지석원의 그런 글들은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이 고양이가 나는 행복해요라고 진짜 고양이 행복한지 모르겠는데 지석원이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 정도 해줬는데 네가 행복하지 않고 백이겠어? 라고 행복을 어? 할 거다라고 이렇게 아마 자기 스스로 이제 한 것 아닌가. 샴 고양이가 정말 그렇게 뭐 하겠지. 뭐 잘해주니까. 아니면 이제 지석원 입장에서 오히려 저 고양이 팔자가 부럽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나. 심리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볼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지금 보면 지석 이가 뭐 재미삼아 뭐 진지하게 쓰지 않은 거요라고 얘기했는데
모든 글을 우리가 진지하게 써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진지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진지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써도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진지하지 않고 가볍게 쓴다는 게 대충 쓴다는 건 아니야. 응? 다루는 주제가 진지한 주제이냐, 심각한 주제이냐, 뭐 가벼운 주제냐, 이게 주제의 차이일 뿐, 그 글을 써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글을 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썼냐, 자기가 모든 걸 다 썼냐, 아니면 뭐 대충 썼냐, 요건 또 이게 별개의 어떤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뭐, 어, 그, 선생님은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어. 그 이유는 선생님이, 여기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 뭐야, 고양이를 보면 질색을 하는 뭐 그런 인간, 질색하는 인간도 있어요. 요 질색하는 인간이다 보니까 쌤이 고양이를 특별히 뭘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다행히 그나마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됐어. 처음에 쌤이 뭐 이렇게 가정 방문해서 수업할 때 고양이 있는 집에 가면 쌤이 너무 막 힘들었어. 고양이가 특히 차라리 걔는 아 옆에 오는 걸 알잖아. 요란하잖아. 근데 막 소방하는데 갑자기 뭐가 느낌 이상하게 싸해가지고 옆에 보면 고양이 옆에 와 있어. 그럼 막 너무 막 그때부터 막 마음이 막 두근거리고 막 그래갖고 가끔 그 짓궂은 애들이 나 놀려 먹으려고 내가 고양이 무서워한다는 거 알고 괜히 막 내 옆에다 고양이 갖다 놓고 그럼 나는 막 기겁을 하고 뭐 그러한 해프닝이 벌어지는데 그나마 쌤이 이제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알게 됐어. 내가 고양이를 건들지 않으면 고양이가 절대 먼저 나를 건들 일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했어. 무심한 척. 그 서로 관심 없는 척. 그런데 어쨌든, 그 선생님이 이제 고양이에 대한 어떤 그런 생태? 뭐 이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런 글을 쓸 수 없다는 것이.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지석이는, 반려묘로서 고양이와 함께 쭉 같이 생활해왔기 때문에, 그런 그 고양이에 대해서 잘 아는 거지. 잘 아니까 이런 글들을 쓸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이제 실제로 그 고양이를 인터뷰한 건 아니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은유라는 작가는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해서 그전에는 몰랐어. 근데 그들에 대해서 인터뷰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을 너무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쓴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지석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뷰의 과정 없이도 이미 그 생활 속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들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지석원은 도전 과제가 있는 거지. 네가 잘하는 어떤 그런 글이 아니라 실제 잘 몰랐었는데 그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쓰는 거는 어쩌면 요거하고는 조금 또 다른 차원의 문제 하나가 더 이제 추가돼야 되는 그러한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지석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뭐 과제 편하게 하려고 아니면 뭐 상황이 어떨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가상으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허용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원래 그 책 잊지 없는 아이들의 취지를 살린다라면 실존 인물을 인터뷰해 가지고 뭐 썼다라면 그런 거 그것도 이제 의미는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이제 그 자기와 함께 사는 인간들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부분에서 보면 약간 이른바 그 더 큰 인간, 더 큰 인간, 작은 인간이라는 부분들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삶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큰 인간은 항상 바빠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큰 인간이 지석이 아버지 지석이 너야? 네, 그리고 아빠가 더 크니까. 더 큰 인간. 더 큰 인간이 어디 있어? 가장 큰 인간. 아, 뭐 그렇지. 그래서 가장 큰 인간에 대해서는 보면 별로 뭐가 안 나타나 있어. 근데 이제 큰 인간은 항상 바빠요. 집에 와도 뭘 하고 있죠. 그래서 이큰 인간이 지석 원이었을 때 본인 스스로가 어떤 바쁜 거에 관해서 어쨌든 뭐야 잘 놀아주진 않지만 그래서 그 심리, 지석원의 그런 심리, 그 바쁜 거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놀아줄 수 없는 뭐 이런 부분을 볼 건지 아니면 뭐 다르게 해석할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나는데 선생님이 이걸 잘 못 읽었어. 가장 큰 인간으로 읽어가지고 가장 큰 인간이 바쁘다 뭐 이런 식으로 읽어가지고 지석이가 그 고양이 입을 통해서 자기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그 이해를 했었는데 보니까 큰 인간이 항상 바빠요 해서 그건 아닌 것 같고 본인 스스로가 바쁜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나 뭐 이렇게 해석하든지
아니면 뭐 또, 근데 그것들이 뭐 특별히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 단락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진짜 고양이하고 인터뷰한다라면 그런 인터뷰 되겠지. 함께 사는 분들은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세요. 뭐, 그분들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이야기들을 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시선들이 사실 이건 고양이의 시각이 아니라 지석이가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 고양이 입장에서 보면 좀 웃기겠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고양이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부분, 요 문장. 인간의 옷 냄새를 맡다가 푹신하고 좋은 냄새가 나는 옷이 있으면 그냥 앉아버릴 때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장 읽으면서, 사실은, 다시 읽으니까 문제가 없어. 근데 처음 읽을 때는 조금 당황스러웠어. 왜? 근데 이 문장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어색한 거 없었어? 음. 나만 어색했구나. 자, 요 문제 때문에, 요 문제 때문에. 아, 요 부분 때문에 쌤님이 조금 당황했어. 왜? 냄새가 폭신하다는 의미가, 음. 그러니까 맞다가, 냄새를 맡다가 폭신하고 좋은 냄새가 나는 옷이 있으면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 두 가지가 폭신하고 좋은 냄새가 나는 어떤 그런 분들이 옷 냄새를 맡다가 폭신하고 이렇게 읽어버리면 물론 이게 띄어서 읽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읽어버리면 옷 냄새를 맡다가 폭신해? 뭐 냄새가 폭신해?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 혼동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꼭 이렇게 해든가 인간들의 옷 냄새를 맡다가 좋은 냄새가 나고 혹시나 옷이 있으면 뭐 이렇게 간다던가 해서 차라리 그 순서를 바꿔주는 게 더 의미가 확실히 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이게 미묘한 차이를 갖고 있는데 또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를 수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장 단어 순서 아니면 또 막 그 시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곧 한 단어를 어떤 단어로 쓸 거냐를 가지고 엄청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퇴고라는 말 알아? 퇴고한다, 퇴고. 네, 다시 어. 한번 고쳤습니다. 그렇지. 그걸 다 쓴 다음에 다시 고쳐 쓰는 걸 보고 우리가 퇴고라고 그래. 그 퇴고라는 그 한자 성어가 생겨난 유래가 그 시인이 시를 썼는데 거기 글자를 퇴자를 쓸까 고자를 쓸까 그거 갖고 뭐해? 엄청 고민했다는 거야. 선생님인데 그 결과가 갑자기 궁금하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를 썼나 고를 썼나를 모르겠네.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그 퇴고라는 말이 어떤 글을 완성하고 나서 다시 고쳐 쓰는 걸 의미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처럼 이제 그 한 단어에 따라서 그 글맛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민감하게 중요한 부분도 있고 근데 또 어떤 대부분의 또 그런 이제 그렇게 미시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니라 크게 바라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깥에는 다른 냄새도 많겠죠 하면서 이제 그 바깥에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쓰고 있고 요거 저희 집엔 커다란 벽이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의 시각이 아닌 고양이의 시각에서는 또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붙잡아 쓴 것들 역시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어떤 그런 토픽으로 나눠 가지고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 것들 뭐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 나쁘지 않은 삶, 정석과 챙겨준 인간이 더 축복받은 일이 아닐까요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선생님 처음 얘기했던 뭐 고양이가 고양이 어떤 그런 관점에서 나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고양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읽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그런 그 집안의 고양이가 그려져서 특히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흐뭇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재미삼아 쓴 글이라고 했는데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재미있을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이제 글쓴이가 의도한 바가 잘 달성된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 다음 우리 하진이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공유를 어떻게 할 수 있나? 자, 공유가 됐지? 자, 하진이 발표하겠습니다.
나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핸드폰을 인터뷰 대상으로 고르게 되었다. 핸드폰은 누군가에게는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감정을 느끼지 못해 답답하고 속상할 수 있다. 내가 만약 핸드폰이라면 정말 자신에 대한 의문이 생기겠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사람들의 편의에 의해 태어났다는 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 과연 핸드폰은 어떤 생각을 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전 사람들의 편의에 의해 생겨났지만 한 번도 제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전 그냥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뿌듯해서 이 일을 계속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 밖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저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핸드폰 안에 갇혀 세상에 담을 두르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죄책감과 허무함이 들어요. 저는 세상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며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의 노력은 사라지고 저의 많은 지식은 결국 공부를 할 때 방해가 된다며 점차 잊혀지고 있죠. 하지만 거의 모든 지식들이 담겨 있는 백과사전에서도 저만큼 많은 지식과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러니 저는 제안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핸드폰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 기능이 점차 묻혀가고 결국 사람들의 재미를 위해 사용이 되고 있다. 사실 나도 그동안 핸드폰 안에 있는 지식을 학습하며 이용해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핸드폰을 재미를 위해서만 이용하지 않고 나의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해야겠다. 핸드폰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하고 없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발전해 왔다. 그렇지만 우리는 핸드폰을 너무 낭비하며 살아왔던 것만 같다. 사람들은 핸드폰이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내세우지만 오히려 우리가 핸드폰을 잘 사용하지 않고 핸드폰은 그저 하나의 장난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다. 이제 난 더 이상 핸드폰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사용해 나를 더 발전시켜 보아야겠다. 네, 수고했습니다. 갑자기 또 하진이 발표가 끝나면서 지석이하고 하진 순서가 뒤바뀌었네. 그 바람에 준이가 평가 1번을 하게 됐습니다. 조그맣까지 지석 2가 평가 1번을 했어야 되는데. 자, 준이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앞에서 뭐 핸드폰엔 누군가의 안정감을 표현을 주며 어떤 사람이 불안함을 느낄 수 있게 뭐 그렇게 하고 또 뒤에 그렇게 한 점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딱 나는 이제부터 다짐 이런 걸 해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학원. 어, 일단 발상 자체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요. 핸드폰 인터뷰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글의 형식이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달라가지고 조금 좀 달랐는데 이게 그냥 그 핸드폰의 관점에서 쭉 쓴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쓰고 약간 서론 느낌으로 쓰고 핸드폰의 관점으로 쭉 쓰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마지막 결론을 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갖고 되게 색달랐던 것 같습니다. 지석 2. 되게 글 자체는 잘 쓴 것 같은데 그 살짝 의문이 들었던 데가 좀 있었어요. 말해. 의문 든 게 뭐야? 뭐 어떤 의문 들었어? 여기 그 아래쪽 부분에서 그 핸드폰에서 습득한 지식이 이게 되게 그 별로 없었다고 했는데 제 사람이 핸드폰 자체에서 습득한 지식이 매우 많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살짝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 지석 2가 지금 하진이 디스한 거야? 나는 핸드폰을 통해 지식을 많이 흡수하고 있는데 아니 지식을 흡수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면서 은근슬쩍 자기를 자랑하고 하진이를 디스하는 거야 지금?
자, 그게 아니라 그 핸드폰이라는 거 자체가 되게 뭐냐 그 아까 여기서 말했듯이 음. 백 지식이 엄청나게 쌓여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냥 하진이는 주로 자기 네. 얼굴 얼마나 이쁜가 막 이렇게 셀카로 이렇게 보고 이런 거에만 써서 지석이 너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진이만의 세계가 있단다, 지석아. 예쁜 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 하진이는 지석이 널 못생긴 이해를 지석. 못 할 거야. 농담인 거 알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은 그냥 누구의 이야기야? 하진이의 이야기, 하진이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요게 이제 여기 부분이 원래 우리가 오늘 과제로 내줬던 핸드폰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 써보자라고 얘기했는 건데, 우리 하진이가 요 맞긴 했지만 그 앞뒤로 또 이렇게 뭘 덧붙여 놓은 거지. 자기 생각이나 뭐 이런 걸 덧붙여 놓은 거야. 그래서 하나의 그 완성되었던 그런 글을 쓰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하진이가 그 선생님이 낸 과제를 명확하게 이해를 못했던 거지. 그래서 이 글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우리의 과제가 뭐였나라는 부분에서 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능력이라는 거지. 심사위원이 하진이한테 오늘은 쫄면을 만드는 테스트를 할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자, 쫄면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진이가 조금 있다가 아주 맛있는 김밥을 쌓았어. 정말 둘이 먹어도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정도로 정말 맛있는 김밥을 쌓았어. 그럼 하진이가 우승해? 아니요. 아니야. 하진이가 아무리 맛있는 김밥을 쌓았다 하더라도 탈락이야, 탈락. 그 이유들은 왜 그날의 과제는 쫄면이었기 때문에. 그럼 쫄면을 해와야지.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과제가 정확히 뭔 건가에 대해서 하진이가 과연 나는 그 과제를 제대로 잘 이해했나? 요거를 하진이 스스로가 하진이 너를 의심해야 돼. 나는 과제를 좀 이렇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 내가 과제를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나? 나를 의심하고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아, 나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핸드폰을 인터뷰상으로 고르게 되었다라고 이제 뭐, 왜 그 이제 고르게 되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쓰고 있습니다. 뭐,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쌤이 하진이 글을 느끼면서 하진이는 정말 착한 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범생이들 늘 글에 있어서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그런 글을 써야 되는 그래서 늘 그 핸드폰을 하면서도 마음 편하게 못하고 내가 예쁜 얼굴만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이뻐 막 이러면서 마음 편하게 볼 수도 있어야 되는데 뭐, 내가 맨날 이런 거나 하고 있고 지석이는 이걸 가지고 자꾸 공부를 한다는데 나는 맨날 뭐야 이렇게 뭐 채팅이나 하고 앉았고 뭐 이렇게 뭐 셀카나 찍고 앉았고 내가 정말 게임이나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면서 이제 막 반성형 모드 반성형 모드를 갖고 그래 이제 그런 게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래 결심했어. 나도 앞으로 핸드폰을 잘 이용하는 거야. 이런 도덕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가 보면 얼마나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엄마 아빠가 보면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엄마 아빠가 아니 이 기집애가 그동안 그런 핸드폰 갖고 그랬단 말이야 이러면서 너 이럴 거야 뭐 이럴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뻔뻔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반성하고 잘하겠다니 얼마나 기특해. 근데 어쨌든 그걸 뭐 하진이가 그런 인생을 살아서 그렇게 살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착하게 살겠다는데 하진이가 계속 그렇게 착하게 살면 되고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스마트폰 갖고 자기 나름대로 이용하는 거지. 스마트폰을 왜 꼭 이렇게 이용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점에서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이제 사람마다 이제 견해가 다른 그런 부분들이고 어쨌든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하진이의 그런 마음이 하진이의 의식이 없이 표현된 그런 글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저는 사람들의 편의에 의해 생겨났지만 한 번도 제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의 편의에 의해 생겨났지만 사람들의 편의에 의해 생겨났지만 한 번도 제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전 그냥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뿌듯해서
도와주게 태어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도와주는 게 뿌듯해서 이 일을 계속하는 것 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서 아,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진이 말을 선생님 다시 읽어보니까 알겠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아, 그러니까 뭐 내가 지석이한테 물을 갖다 준 거는 응? 뭐 지석이도 목마르지. 이거 먹고 너 갈증 해소해. 잠 깨. 이러한 갸륵한 마음을 갖고 지석이한테 물을 갖다 준 게 아니라 그냥 나 물 먹다가 그 물 좀 남아가지고 야 지석아 너 이거 먹어 해서 남은 물 그냥 갖다 준 건데 지석이가 그걸 엄청 뭐 하는 거야. 나를 이렇게 생각해서 물을 갖다 주더니 역시 너는 착해. 너 너밖에 없다 막 이러더란 얘기야. 그래서 지석이가 뭐 하준이가 왜 저래? 뭐 이런 느낌인 것처럼 뭐 스마트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지석이가 고맙다 그러니 뭐 괜찮네 라고 뭐 이렇게 생각했다. 뭐 이런 느낌 정도를 쓰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요 부분들을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쉽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나를 자신들이 편리하기 위해 뭐 사람들은 나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 아니면 사람들은 나를 자신들을 돕기 위해 만들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단지 그들을 도와주는 게 뿌듯해서 이 일을 계속하는 것뿐이다. 어쨌든 뭐 그렇게 쓰고 있고 하지만 저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근데 여기서 갑자기 또 하지만 저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밖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저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핸드폰 안에 갇혀 세상에 담을 들고 사는 사람들 보면 죄책감과 허무함이 들어요라고 얘기해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고 좀 이렇게 복잡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세상과 친해지게 노력하며 제가 할 수 있는 일들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의 노력은 사라지고 저의 많은 지식은 결국 공부를 할 때 방해가 된다며 점차 잊혀지고 있죠. 또 하지만 거의 모든 지식이 담겨 있다는 백과사전에서 저만큼 많은 지식과 다양한 사람들에게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러니 저는 절 제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저는 절 제한이 저, 절, 제 이렇게 비슷비슷한 말들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이 좀 쉽지가 않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하진이가 글을 쓸 때 읽는 사람 입장에서 네가 이야기하려는 말을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 순서가 어떻게 가는 게 좋은지를 봐야 되겠다라고 봅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자, 하진아, 이 부분 뭐,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렇게 채팅창에 붙여줄 수 있어? 안 돼? 못 해? 지금 윤지석이 아, 노트북으로 보고 그래, 있어. 노트북 안에 안 돼?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기억나는 대로 하진이 글을 잘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저는 억울합니다. 전 백과사전보다도 더 똑똑합니다. 많은 지식과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의 지식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단지 절 게임하는데, 수다 떠는데, 뭐 셀카 찍는데 쓸 필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절 비난합니다. 저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안 한다고 절 빼앗아서 폐지하려고까지 합니다. 그게 어떻게 제 잘못입니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러면서 이제 제가 태어난 것은, 물론, 뭐, 제가 뭐 사람들을 돕게 태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저를 잘 이용할 때 보면 전 너무나 흐뭇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쓰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하진이가 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바들의 이야기들을, 어, 같은 내용인데 순서를 좀 바꾸거나 문장표를 좀 달리하면 조금 더 쉽게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건 선생님 주장이고, 하진이가 뭐 선생님 말이 더 어려운데요. 저는 제 글이 더 쉬운데요. 이러면 선생님 할 말은 없어. 근데 그런 점에서 어쨌든 그 사진이 글 순서적인 어떤 보냈어요. 지적이 뭐라고? 사진이 글 보냈습니다. 뭘 보냈다고? 사진이 글 하진이가 카톡을 보냈어요. 보내줬다고. 어디로? 채팅? 아니, 카톡으로요. 카톡으로 참. 음, 그래, 그래. 자, 그래서 지금 하진이가 쓰고 있는 부분들이 요렇게 이렇게 쓰고 있는 어떤 그런 이런 글과, 그 다음에 선생님이 쓴 요런 부분들, 요런 부분들과의 어쨌든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글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건가, 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 고민하고, 그래서 하진이가 한번 그런 연습, 똑같은 글인데 네가 뭐 순서를 바꿔본다던가, 표현을 바꿔본다던가,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써보는 그러한 연습들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감이라는 걸 찾아야 돼. 사실은 이게 사람들 왜 음식도 입맛 어떤 더 짜냐 아니냐 이것들에 따라서 소금을 더 넣든지 뭐 물을 더 넣든지 이렇게 조정을 하잖아. 그래서 이제 딱 알맞는 맛을 찾는 거야. 그런데 또 그 맛도 사람마다 좀 다르고 상황마다 다른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글 쓰는 것도 이제 글 맛이라는 부분들을 각자가 또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준익을 보고 지석이를 보겠습니다. 준익. 저 상상의 인물이에요. 저는 공부자를 맡고 있는 김공부라고 해요. 저는 요즘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나서부터 주변 사람의 시선, 사회의 압박 때문에 매일매일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죠. 저는 미술적으로 진로를 정하고 싶지만 요즘 사회가 다른 직업을 원하는 거 어떻게 해요? 심지어 공부는 잘 못하는데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공부만이 살기를 하면서 다른 것을 못하게 해요. 저희 하루 일과는 매일 모두 학원을 가르쳐 있어요. 학교, 학원, 집이 매일매일 똑같이 가게 돼요. 심지어 집에서도 학교, 학원들을 하죠.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피곤해요. 시험이 끝나도 하루 이틀 정도만 쉬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공부를 해요. 학원도 국수학원을 매일매일 다녀서 끔찍하고 지옥 같아요. 어릴 때는 그래도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그때는 취미생활도 많이 놀았죠. 그런데 중학교를 올라가면서부터 갑자기 공부량이 많아지고 학교에서 챙길 것도 많아지니까 노는 시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죠. 학교에서만 해도 수행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생기부는 것 같이 수많은 것을 하니까 사람이 건질 수가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요즘에는 자신의 재능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무조건 공부를 하라고 하죠. 좋아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거, 잘하는 것보다는 돈을 많이 버는 거. 이런 악순환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흔히 말하는 사자 직업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사회의 시선은 직업의 불균형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 점점 사회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만 봐도 그래요. 좋은 대학, 좋은 과에 못 들어가면 재수를 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또 못 들어가면 재수를 다시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 의사 열풍이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의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의예과를 들어가려고 하고 그것을 가기 위해 여러 번의 재수를 시도하죠.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면 다른 과에서는 사람이 없어 문제인데 의예과에서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로 도움이 될까요? 교육이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자 수단으로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요. 교육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돌아갈 수 없고 살아남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꼭 필요해요. 하지만 과도한 교육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지금 현재 사회가 바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죠. 현재 우리 사회는 필요 이상의 교육을 요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살아남기 힘들게 하고 있어요. 원래 교육의 목적은 행복이죠. 그런 지금 교육을 함으로써 행복을 느끼게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지금의 교육은 그 목적이 변질되었어요. 미래 행복을 위해서 현재 행복을 희생하는 교육은 옳지 않아요. 오히려 그거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람들에게 불행을 안겨다 줄 수 있는 행위죠. 지금부터라도 학생들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지석원부터 평가하겠습니다. 지석원, 줄어들었어요. 지금 준이 이 글에서 그 준이의 그 준이가 공부 교육에 준이가 가지고 있는 공부나 교육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이 녹아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약간 조금 너무 공부로만 가득 차 있는 중학생들의 실태를 약간 좀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석투, 저희 사회의 악순환을 매우 잘 표현한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다시. 저희 사회의 악순환을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하진, 그 인터뷰 그 주인공의 생각이 잘 담겨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자, 준이도 역시 글을 열심히 아주 잘 썼습니다. 준이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이 책의 어떤 그런 방식을 철저히 따라서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는 공부. 저희 하루 일과는 정말 끔찍해요라고 해서 적절한 소제목을 달아주는 그런 센스까지, 그런 노력까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책이 그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면 여기는 이제 이른바 과도한 학습에 시달리는 고등학생들의 어떤 그러한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적절한 선택 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선택이라는 점에서도 책을 또 많이 그 따라서 하려고 하는 그 선생님이 어떤 그 과제에 충실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준이의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그 준이 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들은 여기는 고등학생 아이의 이야기야.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고등학생 아이 이야기야.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등학생 아이인지 교육 전문가인지 뭐 이게 과연 위에 있는 부분과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게 한 사람 얘기야?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의 그런 차이? 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느꼈다고 해야 되나? 선생님은 그 느낌이 그래, 선생님 느낌이. 그런 점에서 요 앞에 전반부의 인물과 후반부의 인물, 전반부의 인물은 좀 이렇게, 아이스럽다고 그래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 좀 이렇게 있다라면, 후반부의 어떤 그런 인물은 나름 상당히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의 어떤 교육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점이 있어서 이게 과연 이게 같은 인물일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것도 이렇게 어쨌든 그 인물 캐릭터가 이렇게 쭉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인물 캐릭터가 중간에 이렇게 흔들린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 그러지 않았나? 지석 투 할 얘기 있는 거야? 손 든 거야? 아니요. 아니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느꼈고 어쨌든 하지만 이제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일상의 구체적인 그런 삶에서 일반적인 원리적인 일반적인 그런 부분으로 본질적인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서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눴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것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고 잘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 이제 아쉬운 점을 좀 얘기하자면 요 아이가 이제 그 매일 그 뭐야 학교 그 학원 뭐 이런 걸로만 모두 학원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는데 학원 집 매일매일 똑같이 가야 돼서 학원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는데 어디가 가득 차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네가 이제 이게 저희 하루 일과는 모두 학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학원이 아니라 뭐 공부로 가득 차 있어요가 맞겠지. 학교에서도 공부, 학원에서 공부, 집에서도 공부 이렇게 되니까. 그 선생님 모두 학원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서 학원을 엄청 많이 다니는 애인가 보다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뭐
수업 끝나자마자 뭐 가서 영어학원을 뭐 갔다가 뭐 바로 5분도 바로 차를 타고 또 어디 이동해서 뭐 수학을 2시간 해야 되고 저녁은 그냥 편의점에서 갖다 놔야 되고 또 그다음에 또 뭘 해야 되고 해서 하루에 뭐 3탕씩 해도 토요일 날도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그 학원 스케줄이 빽빽한 그 아이들 있잖아. 뭐 그런 아이들을 네가 내 보여준다던가. 그렇게 함으로써 요게 상당히 좀 이렇게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것들. 그래서 이제 일부러 그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 보여주는 사례 같은 경우는 아주 이렇게 극명한, 극심한 그런 사례를 일부러 선택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 정도야? 라고 이제 모아받을 수 있도록 충격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그래서 이 얘기를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선정적으로 쓴다. 너무 자극적으로 쓴다. 그래서 그 막 사람들 눈길을 끌려고 그런 글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보통 그러니까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글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극단적 사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평가는 또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뭐 사소한 얘기인데 재수를 해서 다시 들어가려고 하고 또 못 들어가면 재수를 다시 합니다는데 이때는 재수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 어? 처음에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는 게 재수고 세 번째가 이수? 이제 이수가 삼수? 어? 함수? 삼수, 삼수? 삼수. 삼수. 삼수를 다시 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재수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 재수가 두 번째, 그러니까 한 번에 또 학교 가지 못하고 두 번째 시험 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삼수, 사수, 오수 이렇게 가는데 사실은 재수부터 시작해서 삼수, 사수, 오수를 통틀어서 한 번에 학교 가지 못하고 여러 번 걸쳐서 시험 보는 사람들 그냥 통틀어서 그냥 재수 중이에요. 재수예요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엄밀하게 말하면 재수는 두 번째 시험, 삼수는 세 번째 시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 번째 도전 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도 다른 과에는 사람이 없어 문제인데 의예과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되는데 요것도 사실은 말이 조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왜? 의예과를 사람들이 본다고 해서 다 의예과를 가는 게 아니잖아. 의예과 쿼터가 정해져 있잖아. 쿼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의예과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는 부분들이 물론 뭐 좀 다르게 얘기할 수 있지. 의예과만 경쟁률이 높고 다른 데는 뭐 미달이 되고 이런 사태를 걱정해서 쓰는 거라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어, 말하려고 했던 거는 그러니까 좀 잘못 쓴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음. 의예과만 지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로 그렇게 쓰려고 했는데 야, 그러니까 지원자 아까는 하진이가 공포영화를 찍더니 이제는 지속2 네가 공포영화를 찍냐? 이것들이 번갈아 가면서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둘이 이번엔 쌍으로 공격을 해? 누가 음? 핏줄을 나는 형제 아니랄까 봐 이것들이 됐거든. 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쨌든 뭐 소소한 부분들이긴 하는데 그 의미가 분명하게 살 수 있도록 써주면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게 디테일에 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좋은 부를 많이 썼기 때문에 막 옥의 T를 제거함으로써 옥의 또 이제 진정한 더 좋은 가치들을 얘기하는 것이 있어. 원래 그 뭐야 형편없는 물건에 T 있는 거는 별 상관이 없어. 왜? 눈에도 안 띄어. 원래 응. 형편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옥에 T가 있으면 이제 그것들이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야?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제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얘기하는 거여서 그런 부분들 어쨌든 좀 바꿔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준이가 좋은 글 잘 썼습니다. 선생님 저 물 한 잔만 마시고 네, 두 주세요. 잔 마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잠깐만 지석2의 글을 음, 지석2님의 글을 보겠습니다. 자,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뭔가가 준이랑 비슷하긴 한데
좋은 분이 50년 뒤면 지구가 멸망해요. 중학교에 다니는 김환경입니다. 저는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가봤던 지구박물관에 있던 사진들을 보고 충격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지구박물관에는 새가 플라스틱을 쪼아먹고 바다거북이 비닐을 먹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학여행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환경에 대한 자료를 여러 가지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세계가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벌써 100년 전보다 평균 기온이 2도나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50년 차 안 돼서 지구가 멸망한다는 내용을 듣고는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왜 꽉이었지? 네, 저는 그 수학여행을 계기로 집에서라도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환경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참가하고 있고요. 환경을 되돌리기 가장 쉬운 방법은 인간 멸종. 저는 수학여행을 계기로 환경을 어떻게 하면 옛날로 다시 되돌릴 수 있을지 생각을 했어요. 어디서든 어지간에 계속 생각을 했죠. 그렇게 생각하다가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방에서 환경에 대한 지식을 얻기 쉬운 방법이 과학 선생님에게 환경을 되돌리는 방법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과학 선생님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새로운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인공적인 요소를 발견하는 거 아니면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가장 확실한 건 인간이 사라지는 거라고 하시니까 저는 생각이 잠겼어요. 듣고 보니까 환경오염의 원인이 결국에는 인간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근데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환경오염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카페나 캠페인 등을 하며 활동 중이라고 하니 저도 한번 그런 데 가입해 보고 싶더라고요. 나 자신이 너무 안 일했다. 그렇게 저는 집에 돌아와서 과학 선생님의 말대로 여러 카페를 찾아봤어요. 그걸 보니 종류가 정말이지 다양하더라고요. 사소한 쓰레기 줍기 같은 사진을 올리는 카페라든지 아니면은 캠페인 인증 사진을 올리는 활동 위주로 활동하는 카페나 다른 기업의 환경오염을 고소하는 카페도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제가 너무 안 일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환경에 대해서 자각하고 정말 열심히 절약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일단 나 자신이 실천할 수 있을 법한 환경단체에는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들어가고 사람들을 만나며 인증글을 쓰고 오랫동안 활동을 했죠. 같은 뜻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저는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는 환경부에 들어갔죠. 환경부에는 들어오는 각계 사연이 매우 다양했는데요. 다른 동아리가 꽉 차서 이곳에 들어온 데도 있고, 순전히 생기부에 가산점을 받으려고 들어온 학생 등이 있었죠. 하지만 저처럼 환경에 관련된 직업을 꿈꾸는 아이들도 있었기에 그런 친구들과 동아리 활동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환경 컨설턴트. 어느덧 3학년이 되자 저는 동아리 아이들에게 나 자신이 무슨 진로를 선택할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은 저에게 성적이 좋은 편이니 환경 컨설턴트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제 적성에 맞을 것 같다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환경 컨설턴트에 대해 찾아봤고 이 직업이 제 적성에 맞아 보이는 것은 물론 어쩌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환경 컨설턴트를 진로로 택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사회에 나아가다. 그렇게 고등학교로 올라가고 고등학교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성적은 준수한 편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 꿈에 더욱더 빨리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는 도시계획학과를 가서 환경 컨설턴트에 대한 준비를 하였고 그 꿈은 곧 현실이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모든 준비를 끝마치고 현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조금 늦게 시작한 꿈이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나 자신의 꿈이 되었는데요. 이 꿈은 제 적성에 완벽히 들어맞았기에 아직까지도 저는 이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 인터뷰를 종료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하진이부터 평가하겠습니다. 되게 진짜 그 문학소설 같이 잘 썼던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되게 그 미래 얘기, 제가 봤을 때, 이제 진짜로 환경이 위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이. 지석이가 되게 글을 현실성 있게 잘 썼던 것 같은데, 일단 안 이랬다는 그 부분에서, 안 이랬다는 그 부분, 좀 더 위에, 안 이랬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래 글을 보면, 좀, 여기서 안 이랬다는 말을, 왜 쓴 거지? 이런 느낌이 약간 들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아래 글이랑 안 이랬다는 말이 조금, 안 이랬다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조금, 좀 생각이, 좀 생각이 없었다. 그런 생각이 좀 잘못했다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어울리지 않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래 환경 컨설턴트 부분에서 환경 컨설턴트라는 직업 자체를 관심이 없어가지고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환경 컨설턴트에 대해서 어, 괄호나 아니면 그런 거 사용해가지고 좀 설명해 줬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네, 수고했습니다. 지석원. 일단은 이 사람이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넘어서까지 이야기 쫙 쓴 거잖아요. 그때까지 환경에 관련된 거 한 쫙 쓴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너무 길었. 근데 그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제가 느끼기엔 조금 음. 너무 길었어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끼겠지만, 그리고 되게 좀 약간 현실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석이 투 역시 준이와 마찬가지로 아주 잘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뭐 어떤 그 방식들 제대로 잘 이해하고 적절한 소제목, 흥미로운 소제목도 달고 그 다음에 그 인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써간 것들 전반적으로 훌륭합니다. 자, 근데 지석이 투 글에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상 인터뷰를 한 다음에 이 글을 그 사람의 인물의 입장에 대해서 쓰는 거라고 했어. 근데 중학교 다니는 김환경이야. 저는. 근데 여기서는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뭐 했어? 사회에 나와갔어. 뭐 어떻게 된 거야? 어? 중학교 2학년이 갑자기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갔어? 그런 점에서 이 지석2가 이렇게 구성에서 실패한 거야. 처음엔 중학교 2학년으로 컨셉을 잡아놓고 막 썼는데 쓰다 보니까 그 중학교 2학년 또 잊어버린 거야, 그냥. 그래서 그냥 쭉 간 거야. 그 우리가 처음에 그 상황 설정을 제대로 잘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작가가 글을 쓸 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그 악유를 맞추 악을 그 악이 그 뭐야 그걸 잘 맞출 건가 앞뒤를 잘 맞출 건가 요 부분에서 계획이 철저하겠다. 지석도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이제 소름이 쫙 끼쳤다 뭐 이건 아까 얘기했고 저는 그 수학 여행을 계기로 집에서도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서 특히 수많은 노력 이런 식으로 뭐 하지 말고 설명하지 말고 이 수많은 노력의 구체적인 예를 보여줘라. 근데 구체적인 예 없이 그냥 수많은 노력을 했어요라고 하면 안 와 닿는다라는 거야. 그 부분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되자를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어디도 또 되자가 여기도 됐습니다 해서 됐습니다라는 부분에서 이게 되었습니다이기 때문에 이 됐이 아니라 시작되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 됐을 써야 돼. 네. 이 되었기 때문인데 줄임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맞춤법 이렇게 얘기하고 자 준이가 이 아니랬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아니랬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동안 너무 자신이 마음 편하게 게으르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즉 환경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이렇게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갖고 이렇게 열심히 뭐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아무 별 문제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인식 못하고 어떤 액션을 취한 게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 자신이 너무 안일했다라고 이제 다른 사람들 활동을 보면서 했기 때문에 준이가 보기에는 좀 이상했다.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선생이 보기에는 별 문제 없습니다. 라고 별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과학쌤 말도 여러 카페를 찾아봤어요라고 해가지고 이 카페가 이게 이제 카페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야? 우리가 차 마시고 뭐 커피 마시는 데잖아. 현실 공간에서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주석2가 말한 것들은
이 카페가 뭐라 인터넷 동호회를 말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인터넷 카페를 찾아봤다던가 요 정도로 처음에 하나 정도로 이렇게 해줘야 사람들이 그 현실의 카페와 인터넷 카페를 혼동하지 않을 거다. 물론 글을 다 읽어보면 별로 그 오해하지 없는데 처음부터 오해하지 않도록 그 차라리 이렇게 인터넷 카페라고 표기를 명확하게 해주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같은 친구들 만나서 요 들어온 애도 있고 할 때 이 애가 이 애를 쓰면 안 돼. 들어온 아이도 있고 아이니까 아이를 줄임말로 쓰면 그냥 애가 되는 애. 이건 얘기할 때 야이고 요것도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리기 시작 사실 됐습니다라는 표현도 그렇고 되었습니다 이걸로 써야 되는지 애 이것도 어떻게 써야 되는데 아이니까 그냥 애로 써야 되는데 애로 습관이에요. 그래서 요거 자꾸 이제 고쳐야 되고 어 뭐 됐고 다른 여타의 부분들은 어쨌든 잘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누구를 인터뷰 대상으로 삼을 건가라는 부분에서 요즘에 어쨌든 우리 지구 전체적으로 환경 위기, 생태 위기가 아주 심각한 그러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러한 또 이렇게 사회적 문제를 선택해서 쓴 점들도 좋은 선택, 좋은 인터뷰였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 선생님이 나빴네. 여러분한테 이렇게 정 안 되면 그냥 가상의 수도 줬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설마 뭐 그렇게 쓰려고 아니면 뭐 한 명이나 그렇게 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정 안 되면 사람들이 모두 유치는 쌤이 몰랐습니다. 그럴 거면 아예 그 말을 안 할 걸.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아까 말했듯이 정말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글을 써보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뭐 우리가 그동안 이제 중위 책들을 우리가 쭉 먼저 읽어왔었는데 이제 중위 책들로 그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수준이 뭐 이렇게 확 달라지고 이런 것도 없고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중위 과정 책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고 다음 주에 그래서 우리가 볼 책이 우리 만난 적이 있나요? 라는 책입니다. 우리 만난 적이 있나요? 라는 양철북 출판사 나온 책인데 야생동물 구조 야생동물들을 구호하는 구조대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글이라서 요게 이제 아까 지석투가 말했던 환경생태 문제와 관련 있는 그런 책들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뭐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들 지내시고, 날이 많이 덥더라고. 잘 지내.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 네.